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추진위원회는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독단적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서명 작업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농가 대농 간 농업소득 격차가 10여 년 전 17배에서 최근 30배까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이 전공의 폭행 2차 가해와 채용 불공정 논란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블라인드 방식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특허 출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지식재산 성과심의회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 소환 투표 추진위원회는 최 시장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독단적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남원시정의 민주성 복원을 위해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60일 안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하이 농업소득 격차가 10여 년 전 17배에서 최근 30배까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규모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 재배를 통한 소득이 갈수록 줄어 그만둘지 고민입니다. 소규모로 지인들한테 판매하는 것도 가격 하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초기 투자된 금액이 억 단위인데 그거를 회수하는데 지금도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0.5헥타르 미만 영세농가의 농업소득은 221만 원. 10여 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12%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3에서 5헥타르 구간의 농업소득은 27%가량 증가했고 10헥타르 이상 농사를 짓는 대농의 농업소득도 57%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위 농업소득 격차가 10여 년 전 17배에서 작년 기준 30배까지 더 벌어진 겁니다. 지금은 사실 정책자금 이런 것이 소농한테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기존에 이제 대농들이 받기 쉬운 정책자금이거든요. 대농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중소농이 소농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특히 지난해 영세농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43% 넘게 줄었고 그에 비해 대농은 50% 넘게 급증해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책자금 지원과 또 다양한 원예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보급, 또 하우스형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소농들한테 집중돼야 된다. 영세농가의 농가 부채 상황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평균 농가 부채는 2,500만 원. 이는 2003년 1,700만 원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농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소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좀 넘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소농으로의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이 전공의 폭행 2차 가해와 채용 불공정 논란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블라인드 방식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전공의에게도 괴롭힘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의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서 평가하고 가르치는 그 교수 지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교수들에 의해서도 이런 어떤 욕설이나 이런 어떤 부당한 괴롭힘이 있지 않았을까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 병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까지 기간에 대한 정직 처리와 겸직 해제 조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해당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획득해 근무 중이라며 철저히 관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피해자와 가해자 그다음에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과 그리고 조사를 하였고 또 진료과장 회의, 의무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은희 국회의원은 전북대병원에 최근 10년 동안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4배가량이 폭증했다며 공정성에 의심할 요소가 있다고 따졌습니다. 권 의원은 불공정 채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소아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북 지역 학교의 관련 보건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북의 소아 청소년 당뇨 환자가 119명인데 보건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소아 당뇨 학생 현황을 보면 도내 환자 수는 2021년 130명, 2022년 13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보건 인력이 100명이 넘는 광주교육청을 벤치마킹해 즉각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거점 국립대 중도 탈락 학생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서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중도 이탈한 전북대학교 학생은 3,042명이었고 공과대학 학생은 1,00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학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양호봉 전북대 총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특허 출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지식재산 성과심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관련 내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연인원 281명 중 52명이 특허 성과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허 출원 시 외부 전문가의 1차 평가를 거친 후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 등 소속 기관별로 심의회를 구성해 특허 출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재 전북대학교 교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주지검은 18일 이 교수와 관련된 인물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집행한 압수수색의 보완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한 펜싱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전시청 소속 오상욱 선수는 김준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오상욱 선수를 이을 청소년 선수들도 영향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남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 결승전. 한국 펜싱 스타인 오상욱과 김준호 선수가 대전과 경기 대표로 만났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홍동열 선수 무릎 부상으로 열세에 놓였던 대전팀. 하지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오상욱 선수는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팀을 몰아세우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기고 지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다친 팀원한테 1등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서 너무 다행이고. 이번 우승으로 전국체전 2관왕에 올라선 오상욱 선수는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빨리빨리 올라와서 저랑 같이 그 선촌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18세 이하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에선 서울과 경기가 박빙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승까지 1점을 남겨둔 상황. 서울 이유석 선수가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왼쪽 허리를 찌르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적 낼 줄 몰랐는데 여기 형들이나 후배 선배들이 다 열심히 응원해줘서 이런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상욱 선수와 같은 펜싱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유소년 선수들. 전국체전을 무대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상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갱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 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2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 시군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복잡한 기금 집행 절차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기금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1개 시군이 확보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44개 사업에 총 642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각 시군의 기금 집행률은 지난 9월 기준 122억 원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개 시군 가운데 무주군만 52.6%로 유일하게 집행률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익산과 순창, 부안은 30%대, 진안과 김제, 임실이 한 자릿수대로 파악됐습니다. 그에 반해 전라북도는 기금액 240억 원 가운데 235억 원을 집행, 11개 시군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통해 시군으로 기금을 집행하면 되지만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전 절차 이행 등 거쳐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